며느님이 대학원까지 나왔다니 똑똑한 며느리 되셔서 좋으시겠어요. 대학원 나왔다고 다 그렇게 대단한 건 아니에요. 우리 며느리만 봐도 애가 공부만 했지 나머진 영 아니거든. 살림도 할 줄 모르고 일밖에 몰라서 가끔씩 답답하기도 해요. 그래도 이런 며느님을 자랑하면 하시죠. 공부 오래 하는 것도 쉬운가요 어디? 요즘 젊은 사람들은 공부 많이 하고 똑똑해야 성공하잖아요. 그것도 박사 정도는 대단한 거지. 우리 며느리는 그냥 석사예요. 졸업만 한 거야. 둘이 헷갈려서 괜히 오해하실까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럼 옆에 있는 저는 얼마나 민망하고 괴로운지 말도 못합니다. 아무도 묻지 않는 얘기를 일부러 꺼내서 저를 깎아내리실 정도로 그러신 분이 당신 아들 입으로 며느리 자랑을 듣는 건 얼마나 더 싫으셨겠어요? 하지만 눈치 없는 남편은 당신 어머니가 그런 줄도 모르고 매번 앞에서 자기 아내 칭찬하기만 바빴습니다. 엄마, 이거 봐. 이거 이번에 영훈이가 성과금 받은 걸로 사준 거야. 예쁘지? 식구들 선물도 하나씩 사왔어요. 이 스카프는 엄마 건데 되게 비싼 거래. 에르메스라고 그랬나? 엄마가 전에 그거 구경이라도 해보고 싶다 그랬었잖아. 이런 며느리 돼서 정말 좋지? 아유 무슨 스카프 하나가 이렇게 비싸니. 나야 그냥 구경만 하고 싶다 그랬지 누가 이런데 큰돈 쓰래. 이럴 돈 있으면 저축해서 큰 집으로 이사갈 생각이나 하지. 하여가 내가 공부만 해서 그런가 돈도 제대로 쓸 줄은 모르네. 아이, 당신은 선물 사온 사람 앞에서 그런 소리 하고 싶어? 받기 싫으면 환불하던가 그냥 나처럼 고맙다는 말이나 하면 되지. 아가? 이 사람 말은 신경 쓰지 마라. 괜히 좋으면서 이러는 거야. 맞아. 엄마도 진짜 사람 성의가 있지. 말을 왜 그렇게 해. 새언니 내 것까지 안 챙겨도 되는데 너무 고마워요. 나 정말 잘 쓸게요. 제가 아무리 예쁜 짓을 해도 늘 못마땅하신 분이시니 그러려니 하긴 했지만 남편이나 다른 시댁 식구들이 제 편이 될 때는 더 불만이셨어요. 그렇다고 다 큰 어른이 유치하게 다른 식구들이 제 편 든다고 화는 내줄 수 없으셨겠죠. 그래서 제가 조금이라도 남편에게 소홀한 모습이 보이면 그 핑계로 저를 아주 잡아먹으려고 하셨습니다. 한 번은 아침밥 문제였어요. 평소에 저는 아침을 안 먹기도 하고 제가 출근 시간이 더 빠르다 보니 남편이 혼자 아침을 차려 먹고 가거나 했는데 다 큰 아들 아침밥 안 차려주는 걸 아시고 눈물까지 흘리며 저를 혼내시더라고요. 내가 그래도 네가 안에 도리는 제대로 할 거라 생각했는데 그거 그냥 아침에 밥만 지어서 반찬이나 내어주면 되는 걸 안 해줘서 애가 밥을 굶고 다니게 만드니? 내가 이럴까봐 니들 결혼할 때부터 걱정했던 거야. 현수 그 어린 것이 얼마나 눈치가 보이면 자기 마누라한테 밥 차려달라고 말도 못하고 지 손으로 밥 지어 먹고 그마저도 못 챙겨 먹고 회사를 다니니. 너 네가 집해 왔다고 돈 좀 더 번 너 유세 버리는 모양인데 사람이 그러면 안 되는 거다. 아무리 세상이 바뀌었다고 해도 집안의 기둥은 남자야. 여자가 남편 기죽이고 그러면 안 되는 거야. 우리 아들이 그런 취급당할 애가 아니라고. 엄마 진짜 왜 이래? 내가 어린애도 아니고 내가 먹을 밥 내가 차려 먹는 게 당연한 거지. 그걸 왜 어머니한테 그래? 네가 평소에도 이런 취급당하고 있었던 거니? 내가 너 이러려고 힘들게 공부시켜서 대학 보낸 줄 알아? 그래도 네가 어디 가서 이런 무시당할 애는 아닌데 어쩌다 저런 여자를 만나서 괜히 사서 고생을 하고 있어? 남편도 일부러 그런 얘기를 하려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어머니가 바쁜 아침에 전화를 하셔서 아침 먹었나 물어보셨는데 남편도 생각을 못하고 바빠서 못 챙겨 먹었다고 했었나 봐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는 아들이 굶고 다닌다고 난리가 나셨던 겁니다. 남편도 막무가내인 어머니 성격을 알고 있으니까 그전까지는 괜히 저 욕먹을까봐 잘 먹고 다닌다고 했다더라고요. 저는 그것도 왜 굳이 거짓말까지 하면서 포장을 해야 하는지 이해가 되진 않았지만 남편의 의도는 충분히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겨우 그런 일로 신혼집까지 쫓아오셔서 며느리 잡으신 시어머니는 너무하다 싶었죠. 그래서 시어머니 때문에 괜히 남편에게 서운해하기도 하고 남편은 미안해하고 저희도 시어머니 때문에 괜히 더 힘들었어요. 그래도 그때까지는
그냥저냥 넘어갈 수 있는 일들이었어요. 시어머니들이야 원래 며느리 싫어하는 게 당연한 거라 생각하면서 저도 시어머니랑 정 안 붙이고 적당히 멀어지자 싶었거든요. 그렇다고 다른 시댁 식구들까지 불편했던 것도 아니고 시아버님이나 아가씨가 계실 때는 알아서들 제 편 들어주고 말려주시니까 시어머니와 단 둘이 있는 자리만 피하면 될 거라고 말이에요. 어머니도 생각이 있으신 분이면 설마 거기서 또 심한 일은 없을 거라 생각만 하고 있었죠. 하지만 그 일 이후부터는 이전의 괴롭힘들은 애교 수준이 되었더라고요. 그즈음 저희 부부에게는 고민거리가 하나 있었어요. 다름 아닌 남편의 직장 문제였어요. 저는 일부러 대학원 공부까지 더해가면서 일을 할 정도로 하는 제 일이 적성에 맞고 좋아했던 반면 남편은 마지못해 회사를 다니면서 스트레스를 적지 않게 받고 있었습니다. 애초에 성적에 맞춰서 들어간 대학에 전공에 맞춰서 취직한 회사였던지라 남편의 성향과는 정반대의 일이었거든요. 남들처럼 중간에 휴학이라도 하고 진로 고민이라도 해봤으면 좋았으련만 여유 없는 집안에서 어렵게 대학을 간 남편에게 휴식은 사치였습니다. 착한 남편은 부모님께 부담드리고 싶지 않은 마음에 자기 욕심을 포기하고 억지로 회사 생활을 이어오고 있었어요. 안 맞는 일에 하려니 일은 어렵기만 하고 도통 늘질 않고 일에 정이 안 가서 그런지 직장 동료들과도 늘 대면대면 나는 듯 했습니다. 항상 참고 견디는 게 일상인 남편이니 그 정도로 참았던 거지 저였으면 진작 포기했겠다 싶더라고요. 그런 남편의 어려움을 연애 때부터 알고 있었던 저는 남편이 늘 안쓰러워 보였어요. 남편도 가족들을 생각해서 여태 버텼지만 사람이 한계가 언제 찾아올지 몰라 항상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러다 결국 문제가 터졌습니다. 건강검진을 했는데 남편 몸이 완전 만신창이가 되었더라고요. 나이에 맞지 않게 높은 혈압에 신장 기능도 떨어져 있고 스트레스 때문인지 몸 구석구석 성한 곳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이 잘 참는 것만 보고 괜찮다고 안일하게 생각했던 제게 화가 날 정도였죠. 남편도 그제서야 더는 안 되겠다 싶었는지 퇴사를 하고 싶다고 하는 겁니다. 남편의 성격상 그런 말이 얼마나 많은 고민 끝에 나왔을지 알고 있었던 저는 두말 않고 남편의 퇴사를 지지해 주었어요. 돈이야 내가 벌면 되니까 남편은 집에서 쉬면서 새 길을 찾아보라고 말이죠. 평소에도 청소 빨래하며 힐링이 된다던 남편은 그 후로 전업주부를 자처했습니다. 요리하는 게 재밌다며 유튜브 보고 요리도 만들고 작정하고 살림을 하니까 저보다 훨씬 깔끔하게 잘하더라고요. 저는 그런 남편에게 고마웠고 남편 역시 혼자 가장 역할을 하게 된 제게 고마워했습니다. 그렇게 저희 서로는 전혀 불만도 없고 만족하는 생활이었는데 역시나 이번에도 시어머니가 문제이셨죠. 안 그래도 시어머니 걱정에 퇴사를 고민하던 남편이 시댁이나 한참 뒤에야 사정을 말씀드렸어요. 몸이 안 좋아서 퇴사를 하게 되었다고 당분간은 집에서 살림을 하겠다고 말이죠. 늘 해준 것 없어서 며느리에게 미안해하시던 시아버지는 아들이 노느니 살림이라도 하는 게 맞다며 남편을 거들어 주셨지만 당신 아들이 자기 아침밥 차려 먹는 것도 못마땅해 하시던 시어머니는 아들이 앞치마 들고 살림하는 꼴을 못 보시겠다며 시위를 하듯 몸져 눕고 마셨습니다. 그리고 결국 불똥이 저에게 튀고 말았네요. 그러게 내가 니들 궁합을 알아보고 결혼을 시켰어야 하는데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지. 에휴, 네가 기운이 드셔서 남편 길을 꺾어 놓으니까 우리 아들이 척골이 된 거 아니야. 어디 남자들을 일구만두고 살림을 하게 해? 어느 정도는 저도 예상한 모습이었지만 금방 적응을 하실 줄 알았는데 시어머니의 분노는 생각보다 오랫동안 꺼지지 않았습니다. 그 후로 시어머니는 당신 아들 고생할까봐 걱정이 되시는지 거의 매일 저희 집으로 찾아와서 남편의 살림을 도와주셨어요. 남편이 불편하다 싫다며 제발 집에 돌아가라고 사정을 하는데도 쫓아내면 그냥 콱 죽어버리겠다며 협박까지 하시는 바람에 도리가 없었어요. 보다 못한 시누이와 시아버지가 돌아가면서 시어머니를 말려보려고도 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덕분에 저는 시어머니를 너무 자주 뵙게 되었죠. 어머니도 삶이 있으신데 얼마나 갈까
안일하게 생각했습니다. 잠시면 될 거라 생각하며 어떻게든 참아보려 했지만 제 인내심보다는 시어머니 고집이 더 대단하시더라고요. 저희 집 소파에 앉아서 저더러 들으라는 식으로 혀를 차시며 제 욕을 하시는 시어머니를 참는 건 쉽지 않은 일이었어요. 안 그래도 일 그만두고 저한테 생활비 받아 쓰는 남편, 괜히 기죽이고 눈치 보게 하기 싫어서 그런 시어머니도 그냥 두라고 했던 건데 저도 사람인데 어떻게 끝까지 참을 수 있겠어요? 아무리 좋아하는 일이라도 하루 종일 시달리고 오면 피곤해서 쉬고 싶은데 시어머니는 그런 저를 쉬지도 못하게 하시며 괴롭히셨습니다. 아주 누구 하나 때문에 집이 개판이야. 여자는 나가서 돈 벌어오고 남자는 앞치마 두르고 살림하고 남들 보기 민망해서 살 수가 있어야지. 아휴, 다 내 탓이지 뭐. 돈만 있었으면 우리 아들도 돈 걱정 안 하고 공부 실컷 해서 박사도 하고 돈도 잘 벌었을 텐데 그놈의 돈이 없어서 지보다 잘난 마늘 얻어서 이 개고생을 하는구나. 기집애가 가방끈 길다고 식구들 두루두루 다 무시하고 시애미 무시하고 지 남편까지 무시하고 내가 이 꼴을 보고 어떻게 마음 편히 살겠어? 콱 죽어버려야지. 어머니, 할 말 다 하셨으면 이제 집에 좀 가세요. 뭐라고? 이게 이제 아주 대놓고 우리 무시하겠다 이거니? 현수야, 얘 좀 봐라. 엄마 제발 좀 가. 엄마 때문에 또 스트레스 받는다고. 아니 얘가 지금 시애미더러 가라 마라 하는데 이게 맞는 거니? 나가서 돈 벌어 오느라 힘들어서 좀 쉬어야겠으니까 좀 가주시라고요. 대체 저한테 뭘 바라시는 거예요? 어머니는 아들이 몸 다 상해가면서 밖에서 돈 벌어 오는 게 더 좋으세요? 그럼 지금이라도 나가서 돈 벌어 오라고 할까요? 스트레스로 몸이 으스러지던 정신이 빠지던 모른 척 할까요? 너 지금 뭐 하자는 거야? 어디 네 서방을 가지고 그런 소리를 해? 지금 너 때문에 내 아들이 고통받는 거 몰라? 고통받는 건 저예요. 제가 그동안 뭘 그렇게 못했는데요. 뭐가 그렇게 싫으셨는데요. 저 한 번도 어머니 무시해본 적도 없고 그럴 생각도 없었어요. 그렇다고 등신같이 욕 듣고만 있는 게 더 이상한 거 아니에요? 그런 말도 못하고 그냥 기죽어서 납작 엎드려 살기를 원하세요. 네가 이러니까 내가 너를 싫어하는 거야. 너 시집 오고 나서 내가 잠을 한번 편히 못 자. 지 잘난 줄만 알고 많이 대꾸하고 대들고 내가 너 때문에 화병이 생겼어. 억지 좀 그만 부리세요. 저야말로 스트레스 받아요. 어머니 때문에 죽겠어요. 제가 싫으시면 그냥 안 보고 사시면 되지 왜 이러세요? 결국 시어머니와 거친 말다툼까지 벌이게 되었지만 아무리 얘기해도 시어머니와는 말이 통할 것 같지 않다는 생각에 그냥 방으로 들어가려 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시어머니가 갑자기 소리를 지르시더라고요. 전현이 날 죽이려고 한다. 저를 따라오던 남편이 거실로 다시 뛰어가자 그곳에는 시어머니가 거품을 물고 쓰러져 계셨습니다. 그 모습에 저도 남편도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죠. 남편은 곧장 119로 신고를 했고 구급차에 시어머니를 모시고 가는 사이 정신이 들은 저도 아가씨와 시아버지께 전화를 드려 다들 병원에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건지 이해할 수 없었지만 그 와중에 저는 그래도 시어머니 걱정을 하고 있었어요. 혈압이 올라서 쓰러지셨나 내가 너무했던 건가 별별 생각을 다 하고 있었죠. 그런데 응급실로 내리자마자 시어머니가 의식이 돌아오시더니 의사 간호사를 붙잡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독이에요, 독. 전현이 내 커피에 독을 탔어. 빨리 나 좀 살려줘요. 여전히 입에 거품을 물고 토악질하신 어머니가 갑자기 저를 범인으로 몰면서 독약을 드셨다고 하는 겁니다. 독이란 얘기에 응급실 의료진들이 다급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독일지 모르니 우선 위세척부터 해야 해요. 우선 의사 선생님 모셔올게요. 그리고 혹시 수술이 필요할지 모르니 담당 의사 선생님 호출해드릴게요. 그 간호사분도 제가 독을 탔을 거라는 생각은 안 했겠지만 혹시 뭘 잘못 마셨을 수도 있다 싶으셨는지 다급히 응급처치를 진행하셨습니다. 그 사이 시누이와 시아버님까지 병원으로 도착하셨고 위세척이 끝난 어머니를 보며 모두 놀라고 있었어요. 아니 대체 뭘 먹었다고 이 난리 피는 거야? 정말 무슨 일이 있기라도 한 거야?
못 들었어? 당신 며느리가 날 죽이려고 했다니까. 나 독 먹었어. 어머니 말씀대로 제가 어머니께 커피를 드리긴 했지만 그 커피는 프랜차이즈 카페에서 파는 평범한 커피였어요. 퇴근하며 오는 길에 금방 사왔던 커피라 오자마자 한 잔씩 나눠서 저도 마셨고 남편도 마셨죠. 근데 어머니가 드신 커피만 이상했다는 게 도저히 이해되지 않더라고요. 하지만 입에서 거품까지 나며 쓰러지시는 모습에 저도 걱정은 있었습니다. 어쨌든 범인으로 몰리고 있었으니 저는 괜히 죄인된 심정으로 서 있을 수밖에 없었죠. 곧이어 담당 의사 선생님이 급히 달려왔고 선생님이 잔뜩 화가 나서 입을 열자 시어머니는 황급히 그 입을 막으려 했습니다. 아니 나 참 어이가 없어서 의사 생활 10수년 동안 이런 일은 처음이에요. 지금 대체 뭐 하는 짓이에요? 독국물 마셨다기에 부랴부랴 달려왔더니 이거 가글 아닙니까? 그 나이 막을 만큼 먹고 알만하신 분이 이런 장난을 벌이셨어요? 응급실이 장난치는 곳인 줄 압니까? 지금 그쪽 때문에 몇 명이나 손해를 보고 있는 줄 알아요? 치료비가 문제가 아니라 당신 같은 사람들 하나 때문에 정말 응급한 환자도 여럿이 죽는 거예요. 또 한 번만 이런 식으로 장난치시면 그때는 저희 병원 다시는 못 오실 겁니다. 아셨어요? 그 의사의 말을 들은 저희들은 어이가 없었습니다. 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선생님 독이 아니라 가글이라고요? 결과 다 나왔는데 독은 하나도 없고 커피랑 구강세정제 성분만 검출됐어요. 여차하면 수술까지 해야 해서 쉬다가 달려나왔더니 이건 무슨 사람 똥개 훈련시키는 것도 아니고 진짜 이러시면 벌 받습니다. 아셨어요? 결국 시어머니를 포함해서 그 자리에 있던 식구들 모두 창피를 당하고 병원에서 급히 쫓겨나듯 나가야 했습니다. 그래도 시어머니 걱정을 하던 식구들은 당연히 시어머니에게 아주 화가 많이 났죠. 저야 한두 번 당하는 게 아니니 어이가 없을 뿐이었지만 시누이나 시아버지는 큰 충격을 받으신 듯 했습니다. 며느리한테 누명 씌우고 싶어서 야밤에 이런 짓을 벌인 거야? 각을 뿜으면서 거품 물고 쓰러져 독을 탔어? 당신 제정신이야? 어디 머리가 잘못된 거 아니야? 나 참 살다 이런 창피가 다 있나? 내가 그동안 당신이 화병이라 그래서 참고 두고 봤는데 당신이 이따위로 할 거면 앞으로 현수대 가지 마. 애초에 애들 잘 사는 집에 가서 왜 자꾸 며느리 괴롭히고 그래? 아주 인연 끊어버리든가 얼굴 필줄 생각하지 마. 알겠어? 엄마 진짜 실망이다. 엄마도 같은 딸 키우는 입장이 진짜 이러고 싶어? 나도 나중에 엄마 같은 시엄마 만날까봐 무서워서 결혼을 못하겠어. 다들 한마디씩 해주시니 제가 굳이 해야 할 필요가 없더라고요. 잠시였지만 시어머니를 진심으로 걱정했던 저도 화가 나고 속상한 마음에 결국 시어머니를 외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남편은 당연히 제 편이었고 그 후로 제가 시어머니와 만나지 못하게 중간 역할도 잘해주었어요. 이럴 거면 자기가 나가서 돈 벌어 오겠다고 시댁에서 한바탕 하고 돌아와서는 한참 울더라고요. 순하고 착한 남편이 그런 일로 상처받는 게 싫어서 여태 참았던 건데 결국 아들 걱정 제일 많이 하시던 어머니가 남편에게 제일 큰 상처를 주게 되셨네요. 그래도 덕분에 그 후로 저는 시댁에서 완전히 멀어질 수 있었습니다. 가고 싶을 때 가고 가기 싫으면 말고 시댁에 가서도 시어머니와 말 한마디 섞지 않았어요. 저야 오히려 편했지만 그럴수록 시어머니 속이 더 썩어갔을 겁니다. 그래도 한번 그런 일이 있어서 그런지 그 후로 별다른 문제는 없었지만 저는 아직도 여전히 시어머니가 멀게만 느껴집니다. 시어머니가 바뀌실 날이 올지 저를 이해해 주실지 저는 모르겠네요.